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영훈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펀치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인준안 처리와 개각 등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민심을 반전시키고 싶은 여권. 반면 모처럼 오름세인 당 지지율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강공 모드입니다.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최근 청와대와 당 내부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 최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당 대표에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참배한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대선 개입 의혹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고요. 뒤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론하면서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의 저격도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계속 총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관운을 타고난 분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완구 후보자를 향한 정 최고위원의 독설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레드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께서 레드카드를 발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걸며 퇴장을 명령하는 선수에게 그 선수가 또 나가지 않겠다고 고성스럽게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명성을 분명히 하는 초강경 발언에 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모처럼 30%대 벽을 돌파한 당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문재인 당대표가 당 대표인 정 최고위원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위원. 공개회의에서 주말 세월호 행사를 거론합니다. 14일 토요일 오후 4시 도보 행진단이 백목항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실종자 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이남 촉구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는 예고 없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고 또 가능하다면 그 유족 대책 협의회와도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범국민 대회에 참석할 거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러면서 대회 행사 등에 참석하기 전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대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당을 대표한다는 그런 식의 조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좀 당내 논의가 먼저 좀 선행돼야 한다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표의 발언은 지도부 내 의견이 모아지기 전에 돌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앞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로들은 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히틀러 참배 발언을 두고 내부 기강 확립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 여론의 흐름이 이완구 카드가 사느냐 죽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정치연합은 여야 공동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정치판으로 행정부를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새정치연합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하다는 답변이 적격 의견을 웃도는 등 민심이 악화되자 본격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세를 강화해 자진 사퇴로 몰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원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성토했습니다. 총리 인준은 의회 고유 권한으로 여론조사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어제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국회의장님 중재하에 어려운 합의를 도출한 게 지금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의 대표께서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6일 표결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안을 일축했지만 여당도 나빠진 여론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세 번째 총리 후보까지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일단 인준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집안 단속에 주력하는 동시에 여론을 호전시킬 묘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 인적 쇄신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누구를 최종 낙점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조만간 외교부 인사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거취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체가 사실상 결정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권영세 주중대사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삼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권 대사는 당청 소통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데다 친박 색채가 짙은 점이 오히려 비서실장으로 걸림돌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도 새롭게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고 전북 출신이어서 인사편중 비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통합형 인사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야당 출신 인사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탁된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등을 무난히 처리했고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소통이 필요한 비서실장 자리에 정무 경험이 전혀 없고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힙니다. 박 대통령의 원로 지지그룹인 7인회의 멤버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도 여의도 정치에 밝고 대통령과 잘 통한다는 점에서 비서실장 후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물이 비서실을 통할해야 한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참신성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낙점만 남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지닌 제3의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1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 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더 젊고 유능하고 열정적인 후보자를 미리 정하고 그분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빨리 대구 수성 갑구의 당협위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당에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 바로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최고위원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금배지에 도전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내리 사선을 한 이항구 의원의 불출마. 이 거물급 맞수가 사라진 김부겸 의원은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진 상대가 갑자기 바뀐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까요? 오늘 이슈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